다음에는 춘향이가 다니던 골목입니다. 춘향이 하면 또 그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죠. 춘향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춘향이 하게 되면은 정절과 수절입니다. 이른바 고결한 사랑의 주인공. 그래서 춘향이는 망고연녀라고 그러죠. 망고연녀로서 그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정덕을 가진 분이 춘향이인 것입니다. 일요일 날 이 춘향이가 다니던 골목을 찾아가 보자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춘향이 얘기나 듣기 위해서 춘향이가 다니던 골목을 찾아가자고 했겠습니까? 그것이 아닙니다. 춘향이가 가졌던 사랑, 춘향이가 한 여성으로서 가졌던 사랑, 실현했던 사랑, 그것을 바로 반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. 춘향이 사랑 아시죠? 춘향이 사랑은 이 평지길만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한 유혹과 순환과 압제, 이러한 그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의 마음은 일편단심, 조금도 이몽룡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춘향이는 바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고결한 사랑을 지켜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시인이 춘향이가 다니던 골목을 이 시적인 소재로 끌어들인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내가 결혼해 살고 있으면서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춘향이처럼 그런 고준한 고결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? 그리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또 허려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?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. 대부분 우리들은 사랑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좋다고 알 수 있을 뿐 그 좋은 사랑을 승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를테면은 각기 남자와 여자와 다른 환경과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질적인 그런 삶의 요소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데 어찌 부딪힘이 없을 것이며 낯설은 것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? 그게는 여러 가지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노출될 때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용해시키고 이해하고 흡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불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
어떤 이질적인 것이 드러나면서 충돌이 되니까 성격에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. 이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니다.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살겠다. 이렇게 자꾸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만 찾아가지고 결국 여러 어른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 살기로 서약을 했던 그런 것들을 백지로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?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래도 가다 보면은 산에 핀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 새 소리도 듣고 그리고 청신한 공기와 맑은 바람 그리고 멋있게 생긴 바위 이런 것을 틈틈이 보면서 그 피곤함도 있고 다리 아픔도 있고 그렇게 꾸준하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정상에 올라서면 어떻습니까? 하고 그 클라이막스 이거 하나 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달픔을 잊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?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 가지 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감싸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헤어지지 않고 일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부부가 돼야 그 행복한 삶이고 사랑을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서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 또 이혼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? 시종일관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. 바로 이 시인은 추당이라고 하는 그 정숙한 여인을 한 모델로 해서 자기가 혹시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요일날 춘향이가 다니던 골목을 찾아가 보자고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시에 있어서 그 마지막 골목은 무엇이겠습니까? 마지막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갈 데가 없는 그런 골목인 것입니다. 그런 골목이 뭐겠습니까? 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. 또 제1위적인 그런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. 예컨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? 어떻게 하는 삶이 바른 인간의 삶이 될 수 있는가? 이를테면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러한 것이 마지막 골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상은 더 갈 곳이 없는 거예요.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또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 이와 같이 서정주 시인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내가 회귀해야 할 또 회복해야 할 그런 길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.
이러한 논리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윤달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 시인은 일요일, 벼르고 별려던 일요일이 와서 신청이가 다니던 그런 길도, 춘향이가 다니던 그런 골목도,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마지막 골목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, 여러분들은 윤달이 왔을 때 뭘 하시겠어요? 윤달은 말하자면 덤달이에요. 공짜예요, 공짜.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대로 써도 달이 없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달인데, 이런 좋은 윤달을 맞이해서 뭘 하겠느냐는 말이에요. 어떤 사람은 일요일 되면 저 낚시 가서 고기나 낚고 카지노 가서 노름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일요일이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렇듯이 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, 이 공짜의 달, 그리고 뭘 해도 탈이 없는 달, 이런 달을 맞이해서 뭘 하시겠어요? 또 뭘 하시는 게 좋겠어요?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시 리듬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윤달이 오거든 불자들이여, 부처님이 왕위도 버리고 출가하던 길도, 오조대사가 해골물을 마신 우리 아직 안 가본 무덤도 찾아가 볼까? 윤달이 오거든 불자들이여, 인제는 우리 모두 큰 눈을 뜨고 미루다 제쳐놓은 우리 아직 찾지 못한 곱비 없는 소를 찾아가 볼까? 이런 것도 괜찮겠지요? 동국 세시기에 보게 되면은 윤달이 있었던 일들을 적어놨습니다. 그 동국 세시기는 광주 보건사라고 하는데, 지금은 저 서울이니까 서울 보건사죠. 그 보건사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윤달에는 불공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윤달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삼사순례를 하면서 그 액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그 불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윤달이 되면은 윤달을 맞이해서 예수제를 해왔다고 그럽니다. 저는 이걸 보고 예수제라고 하는 것이 그 연원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, 그걸 알았습니다. 이걸 보고 제가 느낀 바인데, 윤달에 가장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,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, 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, 그것은 바로 예수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예수제라고 이렇게 통칭하니까 그런데, 사찰에서 하는 예수제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고, 또 예수제의 버금가는 자기 어부 정오라든가 수행 정진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.